소송전 돌입, 트럼프 불복.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 흔히들 야, 미국 봐라 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도 대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쩌다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는 이야기가 변수로 남았다라는 얘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선거 불복 승복 이야기를 하려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이 대선 판세를 뒤집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패널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대역전극의 원인은 우편투표, 즉 사전투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불복하겠다며 문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우편투표입니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우편투표의 힘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편투표 뭐 이런 게 있냐라고 문제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엄연한 제도입니다. 우편투표. 이번 미국 대선 코로나 우려로 미리 우편투표한 유권자가 6,520여만 명, 상당히 많았군요. 사전투표. 2016년 대선 당시 우편투표의 5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3개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민희 기자랑 다 살펴봤잖아요. 우편투표, 선거 당일 투표가 끝난 후에야 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표 후반부에 이 사전투표 양들이 취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바이든이 뒤집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장 투표는 트럼프가 우세했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개표되면서 합산이 되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이든 쪽으로 역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바이든이 가져갈 수 있게 된 거고요. 펜실베니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펜실베니아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우편투표자가 무려 250만 명에 해당합니다. 와, 펜실베니아 우리 주민 여러분들 우편투표 많이 하셨어요. 민주당원이 164만 명, 공화당원이 58만 명이에요. 묘해요, 묘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후보는 내심 지금 웃고 있는 거죠. 봐라, 저쪽 우리 당원이 많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이번에 사전투표 250만 명이다. 저거 다 까지면 누가 없겠느냐. 바이든 후보 층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펜실베니아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편투표에서 100만 표 우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봤자 펜실베니아는 내 편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사전투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사전투표.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투표 수가 미국 그 120년 역사 이래 제일 많은 투표를 했고요. 미국 국민들이. 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전투표, 우편투표도 제일 많은 수가 투표를 했죠. 그만큼 이제 둘 다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후보들이었지만 이번에 지도자를 그래도 제대로 잘 뽑아야지 미국이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현재 미국이 놓여 있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들, 이거는 뭐 공화당 지지자들이건 민주당 지지자들이건 다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각으로 두 후보가 둘 다 대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지가 갈렸던 거였군요. 바이든은 개표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강조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볼 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우편투표를 두 후보 다 의식했기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유세 과정에서도 우편투표가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번에 그 연방대법원 판사 판사를 이제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서둘러서 자기 공화당을 지지하는 연방대법원 판사를 충원한 것도 아마 트럼프의 생각에는 이러한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연방대법원을 갈 경우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기 위해서 그 대법원 판사를 새롭게 서둘러서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서둘러서 충원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맹비난 했어요. 마법처럼 우위가 사라졌다. 그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하죠. 마법처럼. 어젯밤 나는 민주당이 운영하거나 지배한 많은 핵심주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사실이죠. 그런데 놀랄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해석해보면. 이 우위는 하나씩 마법처럼 사라졌다. 매우 이상하다. 우편 투표 더미가 개표될 때마다 그렇게 압도적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
라고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박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아무리 연방 대법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인선으로 인선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인데 연방 대법원에 가면 긴 게 아닌 게 되고 아닌 게 깊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 위스콘신, 미시건 같은 경우는 당일 도착한 것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논란의 여지가 적어요. 사실 위스콘신, 미시건에서 지면 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온 것까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바다나 펜실베니아는 이후에 온 것까지 받아준단 말이에요. 며칠 뒤에 온 것까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나 네바다를 바이든이 이김으로써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교롭게 지금 또 네바다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네바다가 걸려 있어요. 네바다만 이기면 사실 펜실베니아를 바이든이 진다고 해도 270석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네바다를 이길 경우에 네바다도 지금 계속 뒤에 들어오는 우편 투표까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연방 대법원 이제 판사를 서둘러서 그렇게 공화당 지지자로 이제 앉힌 것도 이제 다 계획이 있구나. 트럼프는. 아니 근데 판사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인정해주고 말고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울 거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그러냐면은 예. 미국은 이제 한국과 다르게 주가 하나의 국가나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요. 그 주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사실 2000년도에 그 엘고어랑 아들 부시의 재검표 논란이 있었을 때도 대법원에서 결국 그 부시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뭐냐면은 플로리다에서 이미 그 주 국무장관이 그 부시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재검표가 아주 길어지니까 그 재검표가 다 완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주의 결정을 함부로 연방 대법원이 뒤집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는 그 주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자.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우편 투표를 며칠까지 받아줄 거는 사실 주가 결정을 한 거죠. 그 주가 그렇게 결정한 거를 연방 대법원이 이건 잘못됐어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네. 그래서 물론 좀 지리하게 공방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공화당이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연방 대법원이 다 뒤집는 어떤 판결을 내리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